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애국단체 총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의 사무총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애국단체 총협의회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우리 자유우파의 뭐 과거에 이 정부 이전을 보면은 제한군인회부터 이보오도민회까지 그 뭐 사람 수를 놓고 보면은 엄청난 그 어떤 세력의 그 집합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요즘 뭐 우리 저 언론인들 중에서도 뭐 과거의 선배들을 질타하는 분도 있고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은 진짜 열심히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가 한 번 더 이어지면은 나라 망한다 생각해서 이명박 만들어야 된다고 목숨을 걸고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이명박 정권 만들어 놨으면은 잘하겠지. 자유도 잘 지키고 하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충실하고 이렇게 살자. 이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연세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권이 출범과 동시에 그 강우병 난동 사태를 보면서 그걸 또 막아내지 못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 권력의 취약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다음 정부, 박근혜 정부를 이제 또 한 번 더 목숨 걸고 탄생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했어. 그때 그 추운 겨울날 그 할아버지들이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 기독교단체와 그 애국단체들이 하나가 돼서 박근혜 정부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권력이 탄생과 동시에 이제는 다 우리 가서 시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국단체 그 수고했던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어느 그 권력에 청와대든 국회든 어디 가서 한자리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제일 나이가 어린 사무총장이었지만은 저도 양대 정권에 어디 가서 공기업의 사회이사고 뭐 그런 자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그 우리가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만들어줬던 그 정권이 그렇게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진과 동시에 저희들 사무실은 검찰이 중앙지검, 남부지검, 동부지검 할 것 없이 각 검찰에서 와서 압수수색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수사선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그걸 당하면서 이제는 다 집으로 돌아가 어르신들은 돌아가십시오. 우리 남아있는 청년들은 지금부터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그 총각역에 자유민주국민연합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단체를 결성해서 거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마련하지 못했던 각종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프레스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 학교도 지금 여러 가지 학교도 만들어서 정치학교, 뭐 역사학교, 유튜브 학교, 각 학교를 돌리고 있고 학생을 양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이 수없이 많은 조직화되지 않은 저 태극기를 든 저분들 갖고는 이 난세를 극복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청년들 조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청년들도 한결같이 생각을 같이 했던 게 정확한 타겟을 설정하고 싸워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으로 자유연대라고 하는 또 단체를 또 만들어서 그게 참여연대를 벤치마킹해서 싸우자.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싸우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이 민주노총 무섭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집단입니다. 지금 100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교조가 거의 3만 5천, 4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민변이 1000여 명 변호사 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단적 무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원고를 쓰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참여연대를 혹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참여연대를 아주 자세히 나름대로는 제가 연구해서 써놨습니다. 참여연대는 회원이 거의
14,000여 명이 한 달 들어오는 돈이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그 돈을 매달 쓰면서 그 활동가들에게 1억 3천, 1억 5천 정도 회비를 월급을 주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체들 볼 때 다 무섭지만은 제일 무서운 집단이 참여연대 집단이다. 거기는 두뇌도 있고 행동할 수 있는 행동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MB 정부를 공격했던 그 강우병 그때 모든 움직임은 참여연대에서 기획하고 실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동처장 안진거리는 그 책임을 지고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우병을 세상을 어지럽혔던 자들이 이번 세월호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안진거리 참여연대가 그것도 깊숙이 들어가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신 모든 교수님들 우리 또 정치하신 분들 민주주의 책에서 배운 민주주의는 뭐냐? 대의정치. 그런데 저쪽 인간들은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라고 생각하는 자들 거의 없습니다. 거기 플러스 광장정치. 그럼 우리는 이 광장정치를 잊으면 안 되는데 현실은 광장에서 모든 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에는 아무도 안 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 지금 세상이 온전하고 정상이 되려면 광장에서 전쟁을 해서 이겨낼 때 이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 우리 국회에 지금 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광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서 광장을 나와야 됩니다. 그 광장에서 맞짱을 떠서 이겨낼 수 있는 게 되어야 됩니다. 아까 민주노총이 무서운 놈들이라 했는데 무섭기는 무섭더라도 하나도 무섭지 않고 그건 허상들입니다. 왜 허상들인지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라고 하는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그 구속영장이 떨어지고 했는데도 안 가고 해서 지명수배가 떨어졌는데 어느 날 이 정권을 탄생시킨 그 힘을 갖고 집권 여당 민주당 당사를 장악하고 거기서 단체 농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민주당에서도 그 건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서 112 신고를 했습니다. 지명수배 떨어진 현행범이니까 체포하라고. 경찰이 안 잡아갑니다. 112 신고를 계속 그래서 집회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영주를 경찰이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입니다. 데모를 해서 마포대교를 다 막아버린 놈들입니다. 지명수배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또 안 잡아요. 힘이 워낙 강하니까 못 잡아가잖아요. 거기 우리 청년들이 가서 아까 말했던 그 자유연대 청년들이 가서 한 달 동안 그 앞에서 집회를 해가 끝내 장옥기를 수갑채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왜? 현행 법을 실행하라고 경찰도 압박하고 사회도 압박하고 해서 감옥을 보냈습니다. 그 청년들이 지난해 4월 달에 제가 지금 실례드린 것은 행동하면 세상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주 사드 현장에 2016년 사드 장비가 올라가고 난데 식량이 공급이 안 됐습니다. 식량이 공중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4월 달 가서 그 성주 현장에 사드 장비가 다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좌파 집단하고 싸웠어. 그리고 감사합니다. 5월 달에 내려가서 그 성주 뒤덮고 있던 현수막을 절반을 철거했습니다. 6월 달에 내려가서 나머지 절반을 철거했습니다. 지금 성주 사드 현장에는 현수막이 거의 없습니다. 이 청년들이 가서 법을 갖고 다 해서 모든 걸 힘을 갖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행동을 하면 세상은 반드시 바뀝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강주 금남로에 가서 전일 빌딩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강주에 있는 5.18 가짜 유공자 명단 공개하려고. 내일도 금남로에서는 행진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강주가 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강주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내려가서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할 거냐 하면은 호남인 명예회복을 위한 국민연대전 국민단체를 한 개 만들 생각입니다. 호남인들이요. 나라가 이렇게 험난하고 무너질 때 호남인들의 역할도 컸지만은 다시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호남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다. 호남 애국자들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 짓기도 해서 호남을 깨우고 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다 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우파들이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고 행동도 제대로 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이론들이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 그 고민을 많이 해서 항상 현실로. 그래서 요즘 우리 박선영 교수님 아스팔트 나오고 하신 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김태원 변호사님 200명 변호사 이름으로 행동하시는 분도 감사하고 진짜 이런 모습이 하나둘 우리 우파 진영의 변화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래도 좌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우리는 정신도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좌파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